롱가론의 마을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 바이온트 댐을 믿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재앙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르데노네 지역은 이탈리아 북동부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베네치아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알프스 산맥 줄기에 해당하는 산악지대와 그 밑 피아베 강이 맞닿는 협곡 지역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산들은 평균적으로 높이가 1800에서 1920m에 이르며, 오늘 다루어질 바이온트 댐 역시 260m에 달하는 높은 높이의 설계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높은 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1917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사업을 벌였던 사업의 귀재 주세페 볼피는 자신의 사업체인 아드리아 전력회사, 통칭 SADE를 발전시키기 위해 포르데노네 지역의 바이온트 댐을 이용한 수력 발전소 건설을 1920년 계획하게 됩니다. 애초에 주세페 볼피로부터 창안되었던 그의 사업은 1920년대 이탈리아 엔지니어 카를로 세민자에 의해 설계가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 독재자 무솔리니의 독재가 길어짐에 따라 건설이 되지 못하고 잠정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SADE와 정부가 결탁하여 1957년 다시금 댐 건설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여 1959년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그 당시 댐의 규모는 상상하기도 힘든 높이 262m, 두께 27m로 그 당시 기준으로 초대형 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담수량 역시 1억 5천만 톤으로 당시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가장 큰 규모의 댐 중 하나였습니다. 바이온트 협곡은 동서로 뻗어 산을 남북으로 나누는데, 물은 협곡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으며 댐은 협곡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질렀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물길의 하류인 서쪽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이온트 댐은 애초에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반대 여론이 상당했는데, 그 이유는 바이온트 댐 건설 부지의 지반이 물에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라이아스기 기반암 위에 쥐라기의 돌로마이트 암석이 계곡의 양쪽에서 계곡을 향해 경사를 이룬 향사 구조였는데, 지층의 점토층을 포함한 약한 석회암층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닿으면 지층이 물러져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댐 주변 과학자와 언론인들이 SADE에 경고를 하고 댐 건설에 반대를 했지만, 이탈리아 정부와 SADE 회사 측은 반대하는 시민들을 좌익으로 몰아붙이며, 시민들과 이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들을 포함해 반대하는 여론을 연행해 가면서까지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국 반대 의견은 무시한 채 1959년 댐이 완공되고 1960년 2월부터 담수가 시작되었는데, 같은 해 3월엔 수위가 130m, 그 이후엔 170m까지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댐 주변 지층에 물이 너무 차자 석회암 지층으로 이루어진 산이 기울어 결국 1960년 11월 4일 산사태가 발생해 흙더미 70만 제곱미터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관리자들은 혹시나 더 큰 일이 벌어질까 우려되어 댐의 수위를 135m까지 낮추기도 하는데, 정작 1961년까지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금 수위를 점점 올려 215m까지 조정하게 됩니다. 위험한 징후들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제하였고,
댐의 설계도 및 댐의 안전장치, 시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는 강한 공권력을 행사해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짓눌러버리는 악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압박을 자세히 몰랐던 많은 사람들은 간간히 일어나는 산사태를 무섭게 보기는커녕 인부들과 함께 산사태를 구경하기에 이르렀고 반대운동을 벌였던 언론인들과 주민들을 정부가 지정한 파르티잔, 적색분자라 생각하여 상대하기를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새로운 발전에 환희를 할 뿐 걱정이라고는 없었는데 야속하게도 세상이 경악한 참혹한 사건은 점점 더 그들에게 가까워질 뿐이었습니다. 1963년 10월 9일 오후 10시 39분 90인치의 폭우가 쏟아진 밤 바이온트 산맥의 남쪽 부분에 위치한 토크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바이온트 댐 안으로 2억 6천 평방미터의 암석들이 쏟아져 높이가 250m나 되는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흙과 혼합이 된 어마어마한 양의 파도는 댐을 넘어 협곡을 타고 서쪽으로 6분간 흘러내리면서 그 아래에 있던 롱가로네 마을을 비롯한 리발타, 피라고, 빌라노바 등 인근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댐에 가까웠던 롱가로네 마을은 지구상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추정되는 사망자는 약 1,900명에서 2,500명 남짓이라 밝혔지만 일부 주민들은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해 이 사건을 방송으로 마주한 전 세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건물 더미와 흙더미에서 발견되었는데 구조되는 동안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마저도 생존자보다는 사망자가 대부분인 처참한 현장을 어떻게 되돌리지는 못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이탈리아 정부 책임자들은 뿌리까지 썩은 부정부패로 인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참사에 책임감을 가져야 했던 이탈리아 정부는 인재사고가 아닌 천재사고라는 망언까지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참사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기에 SADE와 관련된 엔지니어 몇 명이 총대를 매 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정부의 부정 개입으로 인해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죄책감에 제대로 버틸 수 없었던 댐 설계자 마리오 판치니는 1968년 법정 진술을 앞둔 하루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몇몇 또한 재판 기간 중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빠지게 되고 실무진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했던 것인데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생존자들의 보상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발악했던 정부 고위직과 SADE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이 사건은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경유착 비리와 무리한 지형 변경에 설계가 빚은 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은 2002년까지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풀렸고 2008년 유네스코 인류 역사상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참사라는 명목으로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파도가 범람해서 생겼던 참사라 실질적으로 댐에는 피해가 거의 없어 현재까지도 댐 자체는 물을 다 빼낸 저수 상태로 유지되어 있으며 참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는 동안 경적을 울리지 않거나 잠깐 내려서 추모를 하는 등 정경유착에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많은 사람의 넋을 기른다고도 합니다. 바이온트 댐 참사가 일어나기 전
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설계자 카를로 세멘자가 동료에게 썼던 1961년 4월 20일자 편지를 보면 그 힘든 공사를 우리는 용케도 아주 운 좋게 멋지게 해냈네. 그러나 내 능력을 벗어난 나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거대한 것에 여전히 대책 없이 노출된 상태임을 나는 느낀다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카를로 세멘자가 느꼈던 불안감을 고위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과연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을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